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라이브 방송 찾아온 지 이제 3주 차네요. 다시 찾아온 지가. 그거까지. 카메라 각도가 아직 어색하네요. 네, 오늘은 이제 사업이랑 금전운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운과 금전운의 차이 이야기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점집에 가면 이거 하나 꼭 물어봐야 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음악 교육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일로 굉장히 항상 복잡하고요. 유튜브로 직접 찾아서 공부해야 되고, 어디 가면 꼭 돈 주고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써야 되는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누구나 당면하는 주제고요. 이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점을 보러 가면 이제 가끔 우리 신당에 보면은 이제 처음 점사 보러 오신 분들이나 이제 단골 스님들은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저 이 점집 같은 데 가면 뭘 물어봐야 돼요? 하고 가끔씩 물어보세요.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편집장님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저 직장 다닐 때 점 보러 갔는데 금전운 물어봐도 뭐 직장인이 무슨 금전운이야, 사업가나 보는 거지 뭐 이러면서 약간 열심히 다녀라 이런 식으로 돈에 대해서 좀 별로 좋지 않는, 본인은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본인은 이제 좋지 않다는 걸 충족하지 못했다. 질문에 대해서 완벽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나는 도대체 금전은 물으면 안 되냐? 직장인 금전은 필요 없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추스려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오늘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외근을 해서 조금 피곤한 상태이긴 한데요. 그래갖고 심지어 오늘도 역시나 쌩얼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오면은 선생님이 좀 더 예뻐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점점 페인이 돼가고 있어요. 약간 우리 이거 맨날 쌩얼로 나와도 그러니 해주세요. 입술을 열심히 바르고 나옵니다. 그래도 나름 신경 쓰고 나온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모여졌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 5분 지각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운과 금전은 결론적으로 다른 운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어떤 분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막 우시는 거야. 그 자초지금 좀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사업할 때가 됐다고 옛날에 정말 봤는데 이 시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고 이때 해야지 대박이 난다고 해서 제가 재작년에 했는데 쪽박이 차고 있어요. 너무 감당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사업운이 굉장히 타고난 팔자라고 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파산됐고요. 개인회생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법원에 날라오는 소장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빨간 딱지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분들도 봤고요. 되게 기생천외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직장인분들도 개인 파산 들어갔습니다. 개인희생 했습니다. 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저 금전은 이렇게 쪽박 찰 수가 없어요. 남들은 집도 사고 차도 사는데 저는 금전운이 바닥인가 봐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는 족족이 다 삐깎고 있어요. 저는 낙이 없습니다. 막 이런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금전운과 사업운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드린다면요. 금전운 자체는요, 우리 직장인 기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주식이라던가 투잡할 기회라던가 이렇게 선물로 들어온다던가 상품권이라도 들어온다던가 금전운이 좋아지면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선생님, 제가 지금 직장인인데 뭐 투잡할 기회도 없어요.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뭐 선물 들어봤자 뭐 김영란법이 있는데 무슨 선물을 받아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그래도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었어. 내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누가 사준다는 거야. 냉장고를 사준대.
그러면 뭐야? 내 돈이 아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자체도 본인한테 굉장히 좋은 금전운으로 이렇게 물건으로 들어오는 형태거든요. 또 다른 거는요. 어떤 사람한테는 인복으로 들어와요. 아까 말한 선물도 인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기 사 먹을 돈이 없을 정도로 맨날 뭐 바빠요. 막 박봉이에요. 내가 맨날 출퇴근하고 그냥 교통비 쓰고 식비 쓰고 그냥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요. 그런데 누군가 나한테 매일 밥도 사주고 커피 한 잔도 해주고 그냥 같이 있으면 그것만 해도 즐겁다고 나한테 되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인연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시기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연으로서 관계로서 내가 소비 지출이 낮아지게 해주고 내 정서적인 결함을 채워주는 것 자체도 그 사람이 나한테 금전운으로서 들어온 거예요. 저 돈으로 받고 싶은데요? 돈 나갈 거를 들어올 구멍이 없으니까 사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운이 좋아진다. 직장인이 한정적인 돈에서 투자한 것도 없어. 뭐 집을 가진 것도 아니야. 뭐가 없어. 그럴 때는 그렇게 어떻게라도 들어와요. 아니면은 자꾸 돈 벌고 싶어. 어떻게 야근이라도 하는 재미를 들인다던가 워커홀릭으로 미친다던가 막 돈도 올라요. 근데 여기서 그런데 선생님 사업원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사업원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중심하면 사업운이란 건요. 우리 직장인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버는 한정적인 금액을 버는 사람들, 매달 월급 형태로 들어오는 주된 사람들 외에 사업으로 내가 대성시키고 내가 프리랜서로 뛰는 사람들은요. 사업운이 들어올 때요. 일단 우리가 전편에 이야기하듯이 관제 구설 12운이 굉장히 길하게 들어옵니다. 어떻게? 내가 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기관이 되고요. 그리고 구설 12는 어찌 보면 구설, 말을 한다. 저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인기가 상승이 되고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져요. 그런 구설 12가 굉장히 길한 형태로 들어온다는 거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인복도 굉장히 상승되고 내 금전운도 추가로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즉 우리 신당에서는요. 사업운을 볼 때 10분 중에 한 8분은 하지 마라고 합니다. 왜? 사업운은 굉장히 칼탈스럽고요. 타이밍도 엄청 중요하고요. 마음가짐도 봐야 돼요. 사업운이 아무리 좋아 100점 만점 100점 200점 만점 200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마음가짐까지 안 돼. 죽으나 사나 달려야 돼. 생각도 하고 사업은 좋다고 벌려만 나. 그리고 할 생각이 없어. 자세가 안 돼 있어. 사업가로서 자세, 마인드 그런 거 자체도 집으면서 뭐라고 하긴 합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자가진단은 못하는 거야? 내가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 사업은이 이 시기에 좋다는 말을 항상 점집 갈 때마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업할 생각이 있고요. 막 돈 벌고 싶고 돈도 올랐어요. 저 어떡해요? 이럴 때는요. 가장 잘할 수 있는 위험하지 않은 자가진단은요. 바로 어떤 걸 봐도 돈 생각이 나요. 예시를 할게요. 우리가 흔히 여기 펜이 있어요. 펜이 있는데 딱 보자마자 이 펜 유통할 때 이런 경로로 유통을 하는 건가? 그러면은 이거 마진 남기는 거 얼마 마진 남을까? 아니면 뭐 이 볼펜을 봤어. 이거랑 이걸 같이 팔면 어떨까? 이걸 세트로 팔면 어떨까? 1+1 가격은 어떻게 단가 떨어지지? 그냥 보는 족족이 다 돈 생각밖에 안 나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아이디어가 계속 쏟아져요. 꼭 이 색이어야 돼? 여기 몸통이 파란색인 건 팔면 안 돼? 뚜껑도 막 태극마토로 막 꾸미면 안 되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돈독이 막 올라가지고 보는 족족이 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요걸 팔아가지고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남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어느 생각을 어느 초점을 갖고 어떻게 사갈지 그 초점에 맞춰가지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나도 이걸 사간 사람들도요. 그리고 남는 돈까지 계속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바로 사업가 운이 들어왔다. 사업운이 들어왔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돈 벌고 싶어요. 돈에 지금 미쳤어요. 저 이런 사람들은요. 당장 너 그래 너 사업할 때라 그래 이거 아니에요. 자 사업운이 들어왔다는 건요
나한테 있는 수호령도 내가 가진 재능도 나의 조상님들까지 다 같이 도와주는 거야. 우리 자손 이제 불릴 때가 됐다. 내가 사람도 모아주고 재물도 모아주고 사업장도 도와줄게 하면서 막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계속 아이디어가 풍성하게 들어옵니다. 어떻게? 내 수호령도 내 재능도 조상님들도 막 계속 머리에 굴러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돈 잘 벌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고 저기 터가 그렇게 길한 터야. 저기 사거리는 별로고 여기 오거리가 두 번째 집에 좀 터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촉이 발동이 돼요. 자, 이럴 때 사업원을 보면서 어떻게 더 대박을 치고 여기에서 내가 잘못 촉이 세워졌나, 이 아이디어가 정말 돈이 벌리는 건가, 내가 얼마까지 벌 수 있는가. 여기 만약에 내가 10억을 벌 수 있는 마진이 남는 아이템을 골랐어요. 근데 난 여기서 욕심난 거야. 나 100억 벌고 싶어요. 해외 수출도 가야 돼요. 나 그러면 이거 계획에서 괜찮을까요? 이걸 물어보러 오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의뢰도 하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면 안 될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유명한 기업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아까 말했죠. 10명 중에 8명 이상은 우리 선녀님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지마, 무슨 네가 사업이야, 정신머리가 안 됐어, 이거부터. 너는 지금 사업할 자금이 없단다. 얘 지금 다 통장에 마이너스야. 근데 할 수는 있겠는데 너 이거부터 이렇게 채무관계 정리는 하고 사업을 하렴. 지금 급한 거는 사업 아이템이 아니야. 너 그거 지금 집안에 부모님부터 그리고 가족이랑 화목하게 지낸 다음에 사업을 해라. 이 순서가 있어요. 사람이란 게 지금 다 벌려놓고 다 잘 된다면 효도하면 되지, 잘 된다면 뭐 주변에 베풀면 되지, 다 소용이 없어요. 자, 그거에 관련돼서 아까 가장 중요한 게 뭐랬죠? 관제구술 시비를 문다는 겁니다. 길하게 작동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내가 왼수가 있고요, 주변 사람들 시기 질투도 너무 많이 받는 상태에서 내가 사업을 대성을, 그러면 주변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야야, 저기 A가 사업을 열었는데 제 학교 폭력 가해자잖아, 뭐 이런다던가. 어떤 사람은 야, 저기 A가 얼마나 애가 막 다 떼먹고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 저기 사업장 가면 안 돼, 이러면서 소문을 내. 심지어 누가 제 사업한다고? 잘 되는 거 내가 볼 수 없지 하면서 괜히 신고를 해요. 막 진상짓을 하고. 그러면요, 그 사업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왜? 폭격을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그래서 관제구술 12운이 아주 길하게 작동돼서 나한테 관운이 씌워지고 왕관이 씌워지고 주변의 구설 시비가 이 사람에 대해 애정이 드러낼 때 하시는 거고, 금전운 또한 따라줄 때 내 돈이 여력이 다 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소자본으로도 충분히 될 때, 금전은 그랬잖아. 아까 인연들도 포함되고 나한테 투자할 사람도 포함되고 내가 투자했을 때 배로 되는 게 바로 금전운이라고요. 그래서 금전운, 사업운, 인복, 관제구설 다 봐야 됩니다. 이걸 단순히 생각한다고요? 단순히 사업은 몇 번 사업 봐. 나 사업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사업은요, 패가망신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분만 하나만 믿고 가면 안 돼요. 사업은 안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계속 80%는 저희가 하지마, 망한다 야 하더라도 3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버텨라. 자, 여기서 잠깐 피눈물 흘리면서 버티라면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피땀 눈물 다 흘려가면서 너가 뛰어다니는 순간 3년 정도 되었을 때 너가 일어설 거야. 근데 이 3년을 조금 루즈하게 뛰어다녀. 매일 뛰어다녀야 되는데 피눈물 닦고 뛰어다니고 닦고 뛰어다녀. 그럼 어떠겠어요? 6년, 9년이 되겠죠. 아니 분명 내 사업은이 3년 뒤에 잘 된다는데 아무리 피땀 눈물 흘렸는데도 안 돼요. 말했잖아. 3년 매일 365일 울어야 본인이 잘 된다고. 근데 울고 2주 쉬고 띵까띵까 하고 2주 피땀 눈물 흘리고 이런다고 사업은 잘 되겠어요? 또 딜레이가 되겠죠. 그러면 엄청난 행운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사업운은 바로 그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업운까지 굉장히
좋게 작용이 되는 시기라고 들었고요. 자, 금전운도 굉장히 좋은 시기라 했어요. 다 이때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자, 제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운도 좋고 그러면 언제 하면 좋을지 시기를 봐야 돼요. 사업운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저기 B라는 회사에서 A 거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한마디로 A가 5달만 늦게 출시해도 B가 출시하는 사건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출판을 앞뒀는데 B가 먼저 출판을 해가지고 A가 5년 동안 준비한 거를 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아이템입니다. 내가 선정한 아이템, 이게 얼마나 대박을 칠지, 어떤 경로로 대박을 칠지,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세 번째, 아까 말한 금전운이고요. 그리고 사업운의 뒷받침이 잘 되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다섯 번째, 바로 관제구설 시비. 이 부분을 다 통틀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사업은 좋아요? 금전은 좋아요? 저 잘 될 것 같아요? 언제 하면 좋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업은요, 하나 해고요, 하나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2호점을 내든 계열사를 만들든 대박을 치는 거예요. 돈을 불려오게 하는 거예요. 자, 돈은요, 어떻게 버는 거냐면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게 사업이에요. 그리고 금전운 또한, 금전운이 나한테 사랑해요 하면서 막 달려와야 돼요. 근데 돈아 제발 와줘 이러면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힘들면서 울면서 막 바지가랑이에 붙잡는 게 돈이 과연 올까요? 아니요. 그건 행복한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을 구질구질하게 만드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운과 사업운은 굉장히 세밀하게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금전은 사업은 다 됐고요. 그러면은 타고난 돈복은 뭐예요? 이러겠죠. 사람마다 재물운이 다 다를 거, 금전운, 사업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맞습니다. 사람들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이 돈복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손님들 가끔 보면은 오셔가지고 선생님, 저는 돈복이 어떻게 타고났어요? 막 이렇게 묻는 애기 손님들 있어요. 어르신들 잘 안 물어요. 왜냐면 어르신들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이 있고 본인의 이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될까요? 이 아이템 어떨까요? 언제 이제 게시하면 좋을까요? 우리 사업자 잘 합수 잘 됐습니까? 지신영님이 잘 불려주실까요? 이런 걸 물어보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잘 아시니까요.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제가 타고난 돈복 알려주세요. 이럴 때는 이 사람이 돈 그릇이 어떻게 생겼는지, 두 번째는 이 그릇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세 번째는 이 그릇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는 그릇인지 숨겨야 되는 그릇인지도 알려드려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뭘 담으면 좋은지, 한마디로 내 돈이 들어오는 형태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이제 월급쟁이 형태가 좀 알맞는 돈그릇인지 아니면 약간 사업 형태의 돈그릇을 타고났는지, 이런 것도 제가 좀 같이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러면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전 투자할 때 어떤 걸 투자하면 잘 되는 거군요. 여기에 기운이 잘 맞는 사람인가 보냐 하고 가시거든요. 이런 금전운의 형태를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물론 그 형태를 안다고 해서 내가 잘 다루는 건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왜? 알더라도 어렵거든요. 본인은 이런 돈의 형태에 들어와서 이럴 때 돈이 새고 저럴 때 돈이 들어오고 잘 모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돈복이 좀 나가는 시기니까 좀 열어뒀다가 이렇게 다 설명을 해도 활용을 못해. 제일 좋은 건 뭐냐, 내가 딱 들었을 때 주의할 건 주의하고 좋을 때는 기억했다가 찹싹 주워 먹어야 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사람들 그거 있어요. 돈주머니 하면은 선생님, 우리 조상님은 왜 로또 번호 안 알려줘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끔 물어보세요. 우리 신도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선생님, 만약에 우리 조상님이 로또 번호 알려주면 선생님 소개시켜드린 거고 인연 맺어주니까 제가
막 1억 드릴게요. 막 이러고 어떤 분은 선생님 저랑 어디 백화점에 가서 S사 모델 뭐 C사 모델 뭐 이런 거 저랑 커플링 하실래요? 막 이런 게 있어요. 여자 손님들 뭐 이렇게 손님들이 그러면은 아유 말은 정말 감사하죠. 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댓글을 잠깐 읽어볼게요. 자, 로또 번호 왜 안 알려줄까요? 조상님들은 로또 번호 누구한테 알려줄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다들 맞아 저 얘기 정말 듣고 싶었어 궁금했어 이러겠죠. 마음이 콩닥콩닥한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저 로또 번호를 잘 맞추는 선생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번호로 꿈에서 타다다닥 나오시더라고요. 그 로또 번호 한 개 빼곤 다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주변에 나눠 드리세요. 그 친한 신도님한테 다 드리더라고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신도가 나한테 잘했기 때문에 신도 주는 거라고 해서 정말 이제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구나 이랬습니다. 자, 생활이어도 유머는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름답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덕분에 저는 회춘한 기분입니다. 다들 오랜만이에요. 라이브 오랜만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손녀님 알아보신 분 계시네요. 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365일 피땀 눈물 다들 피땀 눈물 흘리시구나. 동그룹과 사용법 신기하네요. 백지수평 환영합니다. 왜 로또 1등은 안 될까요? 저도 선생님이랑 커플링하면 좋겠네요. 커플링 아니고 커플 팔찌. 예전에 번호 꿈으로 받은 적 있는데 로또 안 샀어요. 바보예요. 번호 알려주는 꿈 꿨는데 600번 된 번호라서 재물 나간다고 하신 달에 돈 팡팡 나가고 있습니다. 용한 신년운세예요. 감사합니다. 후기 감사해요. 맞아요.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우리가 흔히 로또 번호라고 하면은 후기가 좀 있잖아요. 조상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있는데 되게 친했다.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박수들 막 빨리 적어 하면서 적어서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했더니 내가 당첨이 됐다. 우리 할아버지 최고 막 이런 후기들 보셨을 거 아니야. 우리 할머니 최고 막 이런 거. 자, 그랬을 때 그 조상님들은요 어찌 보면 신령님이죠. 그 집안의 신령님이에요. 수호하신 신령님들. 김씨네면 김씨네 신령님, 최씨면 최씨네 신령님 이렇게 계실 겁니다. 거기 신령님들께서는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아주 쉽게. 자, 앞날의 운세가 있어요. 앞날의 운세. 로또는 앞에 일이잖아요. 앞에 일에 그 숫자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가끔씩 로또 당첨, 1등 당첨이 되면 20명 나오고 30명 나올 때, 뭐야, 1억밖에 못 가져가? 막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시를, 실제 사건들을 한번 되뇌이면서 들어보세요. 자, 앞날에 예견된 번호가 있습니다. 복든 번호고요. 가상의 번호예요. 바로 인간들이 만든 가상의 게임이죠. 1000원 나왔더니 100억이 나오네 막 이런 게임이죠. 그런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한정적인 도박 사건입니다. 그런 부분에 조상님들이 앞날을 예견하신 조상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꿈에 나타나서 얘야 자동차 조심해라 하면서 사라졌더니 한동안 자동차를 조심했더니 정말 사고를 당할 뻔한 일이 있었지만 무사했다 이런 꿈을 알려주신 조상님들 있잖아요. 그런 조상님들께서 앞날을 예견하는 곳을 갑니다. 자, 가셔서 우리 애를 위한 로또 번호를 적어야지 이게 아니라 거기서 서로 하나의 그 번호를 위해서 아웅다웅, 진짜 국회의원 한복판처럼 아웅다웅 하세요. 우리 자손 줄 거예요 하면서 막 아웅다웅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국회의원이라고 표현하면 좀 건데 예전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들 보면 막 싸우잖아요. 아니면은 막 무슨 하나를 위해서 오징어 게임 마냥 막 싸우는 사건들 막 이렇게 승자를 위한 배틀로얄 요즘 친구들 아시나 모르겠지만 1인자를 위한 그런 게임 같은 그 분위기, 진짜 아수라장 그 자체, 아수라는 말도 지옥을 뜻하는 거 아시죠? 그 아수라장 그 자체에 그 현장에 조상님들께서
엄청 고분고투하셔가지고 그 번호를 집으신 조상님이 후다닥 달려가셔갖고 예 하면서 탁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가르쳐 줘. 내가 어떻게 갔다 왔는데 하면서 와 힘들어하셔갖고 막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만큼 빨리 적어야겠죠. 열심히 그 전투 그 자체 그 현장에서 조상님들께서 정말 고생해서 가져다 주시는 미래에 예견될 일입니다. 한마디로 조상님들끼리 인간이 만든 룰에서 신이 만든 룰 말고요. 인간이 만든 룰에서 가져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 로또 번호를 왜 안 알려줄까가 아니라 이번에도 전쟁이 패여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 체력이 힘드셨구나. 우리 조상님이 나를 위해서 다른 걸로 복을 주시려나 보다. 로또 번호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조상님은 그걸로 하시겠지만 로또 번호만큼 복을 주는 것보다 이거를 더 불려가지고 혹은 얘가 여기 땜빵이 있어. 여기를 내가 채우느라 바빠. 왔다 갔다 하느라 바빠. 그러면 이걸 땜빵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얘가 너무 평탄해. 그러면 로또 번호 가지고 갔다 올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땜빵 듬성듬성 땜빵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로또 번호를 언제 갔다 와? 얘 도와주느라 바빠 죽겠는데 조상님들이 옆에서 얘 하면서 뭘 막 사고 당할 거면 멀치 잡고 끌고 오고 여기에서 막 나쁜 사람 만나면 소곤소곤하면서 쎄하게 느낀 거죠. 쟤 좀 쎄한데 할 때 진짜 나쁜 사람일 때 있잖아. 저 사람 아니야 이렇게 꿈에서 알려주거나 촉을 감지하게 한다던가 관상은 사이언스인가 이런 느낌으로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항상 곁에서 우리 자손 잘 돼야지 했는데 잘 생각해봐요. 그 집 자손에 조상님들이 이제 환생하고 가시는 분들 또 인간을 태어나거나 이제 특정 무언으로 태어나신 분도 있지만 이게 조상 신으로서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공부를 하겠어 이렇게 가만히 계신 조상님들도 있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자손은 많아. 근데 조상님은 뭐 손씨, 양씨, 채씨, 강씨 다 있어. 근데 거기 조상님들이 아래에 막 몇천 명, 몇십 명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갔다 오냐고. 한마디로 평탄한 타이밍일 때 후다닥 갔다 오시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잘 살아야 됩니다. 선행을 많이 하시고요. 알았죠? 자, 다들 이렇게 로또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활발하시네요. 꿈으로 번호 받았다고 한 장만 사는 게 아니라 10장 다 사는 사람도 신기하더라고요. 그쵸? 이것도 감이에요. 조상님이 번호 주셔서 야, 한 장 안 돼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아이고 국회예요. 그런 비하인드가 사료 가득할 수 있게 로또 번호 주셨으면 힘든 연양이시네. 가끔 한두 개 번호 보이는 꿈이 몇 개 못 갖고 오신 건가 봐요. 그런 거였군요. 마냥 알려달라고 기도하기도 죄송할 뿐입니다. 깨어나면 번호가 헷갈리네요. 머리채. 조상님 감사합니다. 그럼요. 조상님들 고생 많이 하시죠. 본인이 살아온 데 있어서 이번 생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너무 많아. 정말 자갈밭이야. 자갈로도 안 채워져. 큰 돌도 갖고 와야 돼. 그러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가끔씩 우리 손님이 가끔 물어볼 때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친한 손님들이 선생님, 저 무당 선생님들이 구술하라고 할 때 너무 무서운 단어 같아요. 그래서 굿은 도대체 왜 다들 해요? 굿을 한다는 건 정말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천도제까지는 이해해요. 뭐 돌아가셨으니까 잘 가시라고 저승에서 막 비는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자, 천주교나 불교나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는 형태가 있어요. 저 사람의 죽었을 때 저승의 재판을 받았을 때 천주교나 불교나 모두 기도를 하면서 저 사람이 죄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죄를 탕감하게 해주세요. 막 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49제, 천도제, 진진옥이 막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을 잘 가게 해주세요. 막 좋은데 환생하게 해주세요. 막 부잣집 태어나서 우리 할아버지 고생했으니까 잘 살게 해주세요. 막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천주교나 불교는 왜 해줄까요? 방금 말했죠. 저승의 죄를 덜 받으라고. 좋은데 가시라고 이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죽기 전에 그래서 뭘 하라고 할까요? 선행을 많이 해라 이거죠. 착하게 살아라. 그래야 너가 죽었을 때 울어주는 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너를 위해 기도를 해줬을 때 너가 지옥에 가지 않겠니? 막 이러잖아요. 자, 여기서 더 나아가면 바로 천도제 할 때 우리는 신을 굿이라고 불러요. 굿이 아니라 가시죠. 가시라는 형태는 바로 변형이 돼서 굿이 됩니다. 바로 제례 형태라고, 신을 위한 축제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조상님한테 대우를 해줘도 조상님이 나한테 뭘 줘요? 이것까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어디 가서 굿은 그런 거래 이렇게 굿한다고? 너 진짜 죄지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재수굿이라고?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이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자, 축제를 엽니다. 왜 축제를 열까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몸이 아파요. 아니면은 사업이 더 잘 되고 싶어요. 10억 벌던 사람이 100억이 벌고 싶어요. 근데 타고 나온 건 20억이야. 근데 더 욕심이 나는 거지. 그러면 어떡해? 누군가의 돈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순위권이 올라가는 거, 누가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으로서 피땀 눈물 흘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려고 해도 의사 잘 만나야 되지, 병약하지,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지, 일은 나가야 되는지 돈도 없지, 막 이렇게. 자, 다 그렇다 치고 이야기를 할 때 구술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이게 진단을 잘해야 돼요. 자, 주최자는 누구겠어요? 바로 주최자는 여러분입니다. 자, 축제를 여시는 분은 여러분이에요. 왜? 본인이 가져갈 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당 선생님도 무슨 역할을 할까요? 플래너예요. 파티 플래너고요. 축제 플래너예요. 한마디로 굿은 바로 아까 말했죠? 신에게 올리는 제례, 한마디로 축제입니다. 그 축제에 우리는 플래너고 파티 플래너로서 뭐를 하겠죠? 초청자, 어떤 연예인을 부를지, 어떤 신령님을 부르칩니다. 그러면서 막 오셨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판이 있어요. 근데 너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전 간운이 너무 세가지고 뭐만 하면 사람들 구슬 시비가 심해요. 여기에 대해 도와주세요 하면은 재판에 대해서 힘이 센 재판관님들 막 이렇게 모셔와요. 예를 들어 재판관님 모셔와요. 막 이렇게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막 들어와. 아이고 그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파티를 열었다고? 아유, 그럼 고맙지 하면서 막 드셔. 막 춤추고 놀다 가셔. 그러면은 파티 주최자인 여러분은 그 복을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건요, 어디 가서 나이가 들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구슬하게 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본인 주최자고요. 초청자가 필요하죠. 아까 오셨던 분들. 그리고 세 번째, 플래너가 중요합니다. 플래너는 뭐겠어요? 누굴 초대하실지, 어떤 거를 대접해 드릴지, 장소를 어떻게 꾸며야 될지, 어떤 날 기분 좋게 오실지, 이거를 잘 대기라고 택시해가지고 모시는 것까지. 바로 본인들은 주최자로서 같이 흥겹게 즐기고 앞날에 그 복을 싸그리 가져가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10억에 피눈물을 흘려야 된 10년이 있어요. 근데 딱 굿을 한 번, 3번 이렇게 했더니 딱 거기에 10분의 1도 안 쓰고 100분의 1만 딱 썼다고 쳐요. 근데 그게 다 막아줬어요. 뭐지? 이게 뭐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파티를 열고 축제를 열었어요. 왜? 거기에 맞춘 손님들이 와줬고요. 거기 손님들이 고마워요. 축의금 줄게요. 막 이렇게 성금 줄게요. 복비 줄게요 하면서 두고 가시는 거예요. 본인은 그걸 쓸어 담고요. 그러면 그 10년에 10억이 아무것도 아니고 10억의 마이너스를 갖고 카드빚이 생겨야 되는데 그걸 뚝 하고 깨부시면서 그분들이 어머 이거 뭐야 하면서 다 부순 다음에 거기에 복을 쑤셔 놓고 가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사세요. 고마워요. 재밌게 놀았어요. 하고. 자, 이것 때문에 우리 플래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초청하면 큰일 나고요. 두 번째는 장소도 잘못되면 큰일 나고요. 세 번째는 태길도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 위해서? 주최자님 위해서. 자, 주최자님이 환갑잔치를 열 거예요. 할머니 모셔가지고 막 열 건데 갑자기 돌잔치 분위기로 해놨어. 누가 욕을 먹어요? 내가 욕 먹고 본인 욕 먹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를 하세요, 의뢰를 하세요 할 때 이 플래너와 주최자와
초청자, 이 삼각관계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냐, 플래너와 분이 어떻게 우리 이 플래너가 한두 명이 참가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체크하시고, 만약에 내 앞날이 정말 15개 마이너스 쳐야 될 거면 그냥 뭐 한 달 고생하고 말래요 이렇게 하면서 다 뚜까 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천을 하겠어요. 하지만 이때 저도 가끔 손님한테 절대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본인이 아무리 누굴 초청을 해도 다 재수없어 이렇게 나가실 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네가 지금 너는 지금 너 걸 챙겨가지고 우리 걸 뭐 챙기냐 이러면서 화내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3년간은 구슬하지 마세요. 몇 년간은 좀 이쪽 길에 그냥 본인이 빌고 살지 않는 한은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라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파티를 해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병약해, 본인부터 멘탈 케어하고 본인부터 잘 살아야 되는 타이밍이야. 근데 이게 구수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보고 계시고 땅에서 보시는 분들이 너가 지금 너를 위해서 업장소멸하고 너를 위해서 뒤돌아보고 가족을 위해 희생할 시간이니 너가 잘 벌어서 움직여서 너의 시간을 쓰거라 이런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구슬하면 큰일 나겠죠. 뭐야 얘 이게 되겠지. 이거를 잘 파악을 하시고 내가 해야 될 타이밍인지 안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굿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굿이 망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물론 택시나 초청자가 잘못됐을 때도 정말 위험한 굿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친령님들 선녀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화면이 잠깐 돌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댓글이 여기서 읽어야겠네요. 자,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제가 로또 번호까지 바라진 않겠습니다. 로또 번호 얘기하고 보시구나 아직도.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을까 싶습니다. 자, 파티 플래너 이해가 속속 잘 되네요. 그쵸? 별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무속신앙이 너무 강압적이고 무섭게 유교사상, 도교사상 때문에 좀 깊게 배인 종교이기 때문에 또 불교사상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접근성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 조상님을 숭배하고 차례상 먹고 나눠 먹고 다들 마을에서 잔치한 거, 마을 잔치가 옛날엔 굿이었어요. 그 마을 잔치를 함께 했고 단오제도 함께 하고 같이 놀았던 게 다 여기 신앙이거든요. 전통 신앙이고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볍게 생각해도 큰일 나죠. 우리 부처님 막 앞에서 맨발 벗고 막 들어가진 않잖아요. 성당에 막 수영복 입고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을 쑤셔 넣어준다니 너무 좋겠다. 그럼 세 사람의 조합, 힘도 중요하네요. 그렇죠. 테스트도 하세요. 쟤는 감사하는데 내가 복을 준다고 해서 감사히 여길까? 이런 식으로 약간 간을 보기도 하십니다. 간을 본 다음에 조금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너가 돈 쓴다고 다야? 신의 돈으로 산다고 생각해? 이렇게 화내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정말 내가 정말 파티를 해가지고 정말 대접을 해주고 싶어요. 정말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돈 줬으니까 이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봐. 우리가 직장인이야. 그 택시기사님이 있어도 우린 택시기사님한테 감사합니다. 뭐 태워다 주셔서 감사해요. 막 이렇게 하잖아. 내가 태워다 달라고 했는데도 그런 것처럼 너무 요리 맛있었어요. 하면서 식당 뭐 주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인간사회가 있고 공경사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감사사회가 있어요. 다 사회예요. 그래서 돈 줬으니까 이래. 돈 줬으니까 따박따박 기어 이러면은
뭐 신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될까요? 너도 한번 죽어봐라 이거지. 야 돈이면 다야 씨 이러면서 이제 화내시는 거지. 그래서 그 마음 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잘 찝으셨어요. 저는 진호 씨랑 합이 좋습니다. 맞아요. 잘 해주시죠. 일복 터졌을 때 도와주신 것도 있나요? 아 그럼요. 도와주십니다. 약간 우리 신돈이 하나는 한 분께서는 일복이 너무 터지시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싹싹싹 비셨어. 일복 좀 줄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제가 진짜 큰맘 먹고 들어온 회사인데 죽을 것 같아요. 퇴사하겠어요. 맨날 제가 집에 가서 울고 있어요. 이렇게 빌었더니 갑자기 퍼뜩 생각나시면서 톡톡톡 하면서 메일을 써야 돼. 나 이거 못하겠다고. 못해 먹겠다고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줄이는 게 맞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좀 필요 없는 업무 같아요. 이거는 할 필요 없어 이것도. 그러면서 막 썼어요. 그랬더니 바로 승인이 돼서 일이 반 이상 줄어드셨다고 합니다.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저도 그 소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라이브 들으면서 야근이라니 뭔가 해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정말 그건 좋겠네요. 그건 지혜라고? 이제 화면이 이제 들어왔다. 아휴,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사회생활 되게 힘들죠. 사회생활은요, 저도 옛날에 이제 기업을 다니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입장에서 좀 있었기 때문에 직위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위치적으로 인사적인 거, 교육적인 부분을 제가 좀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제 요즘 흐름은요 대부분 저인력, 그러니까 한마디 인건비 적이죠. 인건비 줄인 게 제일 좋아요 사실. 근데 이 인건비가 줄어드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자동화를 우선시하고 지금 시대는 굉장히 자동화를 우선시하는 것뿐더러 모든 업무를 한 사람이 3가지 이상, 4-5가지 이상 할 수 있는 로테이션 개념은 당연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발달이 돼 있고, 발달이라는 건 업무적 발달이고, 업무에 대해서 불합리적인 걸 얼마나 감축시킬 수 있는 시야를 트여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크리에이티비션, 이 창의력이 없으면요 업무 효율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창의력이 너무 높아도요 일을 만들어야 이거 A, B, C로 하면 될 거를 A, B, C, D, F까지 가요. 그러면 1, 2, 3, 4, 5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를 단축하는 방법, 효율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이 내 업무를 해도 깔끔하게 할 수 있게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그런 간략한 업무를 개량하는 것도 이제 본인의 능력이죠. 그러기 때문에 저 직장 잘 다닐까요? 이직할까요? 이렇게 굉장히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금전운이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예요. 이직할래요. 하면서 이직을 막 하셔. 근데 시도를 하시려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는요. 과연? 이럴 때가 있어요. 추천 안 해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후회할 수도 있는데 좀 고생할 수 있어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본인이 거기 가도 업무 역량이라던가 워라벨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다 박살나는 게 보여서 차라리 후회할 거다. 안 갔으면 좋겠다. 혹은 추천할 때는 본인 역량 개발이 되고 본인이 좀 더 사회의 사람으로서 자리를 잘 잡을 거고 성장할 계기가 되고 워라벨은 무슨 말이야 너무 좋고 나쁘진 않다. 이 정도. 그러면서 성장할 기회들에 따라오는 돈도 나쁘지 않을 때 추천하죠. 그렇기 때문에 2달 동안은 정말 이직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신도님들끼리. 그래서 굉장히 축하드리고 있는 입장이고 저도 그 때문에 한동안 빌고 다니느라 너무 열심히 다녀갖고 방송을 좀 못했는데 방송해달라는 연락 메시지를 좀 받았어요. 재밌는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오랜만에 복귀했습니다. 모든 자동화 루트 짜고 싶네요. 회사 업무든 개인 업무든 존중하며 버텨야겠습니다. 성장해야죠. 연봉 상승 메타기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로또 번호부터 금전운 사업은 사업할 때 준비해야 되는 질문 상황들, 어디 가면 꼭 해야 되는 질문, 관제구설 12 다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금전운에 대해서 너무 상심하면서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했듯이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고민해보시고 연구해보세요. 내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돈에 대해 어떤 공포감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돈을 버는 수단에 대해서도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또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고는 당연하니까 필요 없고요. 지출만 줄여도 부자가 됩니다, 모두. 일단 그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돈에 대한 공포감을 생각을 해보시고 가치관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본인의 금전운을 뒤돌아보고 챙겨보고 얻어가는 시간들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행복한 꿈 꾸세요. 선생님 기도 덕분에 자리를 잘 지키며 사회생활 잘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가요. 그러게요. 1시간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잘 자요.